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국제입학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원이라고 하고요.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인하대학교 어학당 재학생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인하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듣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저희 인하대학교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학교는 공과대학으로는 국내에서 탑 10위 안에 이제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저희 학교가 100위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그만큼 인하대학교는 명실상부한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이제 좋은 대학교에 속하는 대학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아까 졸업생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어, 어디 이제 그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들 출신 대학교가 인하대학교가 이제 가장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 이제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인하대학교 출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현재 이제 교환학생이나 이런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약 398개, 전 세계에 있는 398개에 있는 대학교랑 교류 협정이라는 걸 맺고 있어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에 이제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학생들이 와서 저희 대학교에 이제 수업을 듣고 가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는 약 2,200명 정도의 국제 학생이 다니고 있고 전부 다 합해서 77개국 이상의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 나라 국가의 학생들과도 같이 공부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 이제 학부 진학을 하게 되면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소, 거주해야 되는 그런 숙소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하면 신입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100% 기숙사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100% 입사를 할 수 있고요. 원래는 인하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입사하려면 성적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재학생들은 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또 100%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신입생일 때는 무조건 가능하고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계속 기숙사에서 살고 싶으면 계속 신청을 하면 되고요. 웬만하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은 웬만하면 기숙사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잠시만요. 기숙사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4인실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명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요. 기숙사 안에는 식당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뭐 세탁실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게 모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숙사에 살면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하대학교를 재학했거나 이제
인하대학교 출신 우리 연예인들인데요. 이제 한국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케이팝도 좋아하고 저 배우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같이 넣어봤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종합대학이라고 4년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전문대학교에 비해서 학과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학과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약 거의 이제 한 4, 50개 되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모집 요강을 보고 본인이 가장 선호하고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과대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지금 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저희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과별로 설명이나 과목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 이제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는지 이런 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뭐 한국어가 너무 어려우면 영어로 바꿔가지고 학과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학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4년 동안 이 학과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거의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입학을 할 때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잘 선택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본인이 나중에 어떤 곳에 또 취업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예. 대충 이제 외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학교인데, 경영대에서도 유명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물류, 뭐 국제 물류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러면 아트물류학부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단순하게 경영학과를 조금 공부하고 싶다. 경영학과를 공부하면서 마케팅이나 뭐 금융 쪽으로도 생각을 한다. 이러면 이제 경영학과도 나쁘지 않고요. 완전히 금융권으로만 생각을 한다. 뭐 뱅크, 뭐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 글로벌 금융학과가 있습니다. 이쪽에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이 공과대학도 유명하지만 경영대학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자연대, 과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자연과학대에도 모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도. 뭐 해양과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신소재공학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쪽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인문사회 계열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면 뭐 의류디자인학과도 있고 뭐 중국학과도 있고 한국어학과도 있고 이제 영어영문학과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저희 대학에는 국제학부라는 곳도 있어요. 국제학부는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 곳이고, 이제 교수님들도 외국인 학생들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는 학과입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트랙이랑 이제 한국어 트랙이 있는데, 잉글리시 트랙은 이제 IBT라고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라고 해서 국제 경영과 그리고 무역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고요. ISE는 Integrated System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이전 공과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빌리티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제 공과대학이고 이 두 가지 학과는 전부 영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영어에 좀 영어에 이제 수준이 좋다. 영어를 잘한다 하면은 이 두 학과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두 학과는 한국어 능력 시험 없이도 IELTS 5.5나 토플 71점이 있으면 이 학과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국어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일반 한국인 학생들과 다니는 그런 한국어 어학과 수업을 듣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저희 국제학부에는 한국어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거의 한국어 문학과 비슷한 걸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이제 KLC라고 하는데 좀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본국에 돌아가서 아니면 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KLC 같은 경우에는 토픽 레벨 3 혹은 그 어학당 4급을 따면 이제 코리안 트랙에 KLC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학부를 가고 싶다. 그리고 국제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커리큘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비인데요. 이제 학비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를 게 없고요. 이번에도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비슷할 건데 만약에 바뀌면 저희가 공지를 올리니까 일단은 학비는 예체능 계열이 제일 비쌉니다. 예체능 계열은 476만 원, 이게 한 학기 기준이고요. 인문사회 계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사실은 인문사회 계열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학과나 뭐 KLC, IBT 이런 학과들은 한 학기에 349만 8천 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여러분이 이제 장학금을 많이 받고 방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입학일 경우에 만약에 토픽을 4급 이상 따면 입학할 때 1학기 30%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을 낼 때 30%가 제외되고 30%가 아니고 이제 70%만 등록금을 내면 되고요. 만약에 편입학생이면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을 따면 1학기 반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토픽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 기타 다른 시험은 안 됩니다. 무조건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 영어 토플이나 IELTS를 따로 지급을 해주는데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거. 토플이 115점 이상이라든지 IELTS가 9점 이상이라든지 이러면 최대 4년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어요. 이제 이런 점수를 따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6.5 이상만 따도 한 학기 반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직전 학기에 학생들이 받은 성적 GPA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해주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일반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듣는, 그러니까 국제학부 말고요. 3.0 이상의 점수, 학점을 받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이 반액이 깎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점 관리를 잘하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는 이제 토픽 3급과 영어 능력 시험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만약에 토픽 3급이 없으면 그냥 영어만 있으면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토픽이 없으면 조금 장학금이 금액이 좀 낮아지고요. 토픽이 있으면 장학 금액이 좀 더 커집니다. 아무튼 간에 만약에 입학할 때 영어 성적도 없고 토픽도 높지 않아서 입학 장학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점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이게 외국인 학생들한테만 주는 거니까요. 잘해서 이렇게 학점이 높으면 또 계속해서 등록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학부. 국제학부를 다닐 경우는 조금 다른데 국제학부는 일반 학과보다 사실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일반 학과보다는 조금 장학금 기준이 좀 높아서 그 국제학부를 다니는 여러분들 KLC나 IBT, ISE를 지원하게 되면 그 학과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받아야지 다음 학기 학비가 4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국제학부에서는 조금 더 학점을 더 높게 받아야 4.0 이상은 받아야 감액이 됩니다. 저희가 조건부 사전 선발 면접을 이번에 볼 건데요.
기존에 이미 봐서 합격증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조건부 사전 선발 면접을 통과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만 다 충족을 하면 무조건 합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학생들은 서류를 내고 평가를 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조건부 사전 선발을 면접을 하게 되면 토픽을 땄어요. 뭐 IELTS를 땄어요. 이러면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되면 바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제 조건부 사전 선발이 중요한데 이때 면접만 제대로 잘 해도 면접할 때 우수하다면 장학금도 줘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 뭐 토픽이 높지 않아도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받지 않았어도 이제 면접 통과만 잘하면 다는 아니지만 우수하면 이제 1학기 반액부터 2년 이상까지도 등록금 수혜가 가능히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학당을 다니고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하고 이거를 저희가 10월 15일에 면접을 볼 예정이거든요. 지금 지원할 시기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빨리 안 한 학생들은 빨리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고 서류도 내야 되는데 서류도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 그 어학당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구글 서베이를 신청해서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특별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자, 전형 평가 방법은 서류 100%예요. 서류 100%. 그래서 지원 자격의 신입인 경우에는 토픽이 가장 중요해요. 토픽이 3급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 대학교 한국어 강좌 4급 이상 수료를 해야지 저희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중요한데 국적도 이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되고 엄마 아빠 다 외국인, 학생도 외국인이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똑같은데 영어 트랙은 당연히 영어 능력 시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 트랙은 당연히 토픽 레벨 3나 편입학인 경우는 레벨 4가 있어야겠죠. 이제 편입학 같은 경우를 원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대학교를 다녔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2학년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외국 대학이든지 국내 대학이든지 1학년 이상 수료를 하면 2학년에 편입할 수가 있고 3학년에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의 외국 대학교에서 전문대 말고 그냥 4년제 대학에 2학년을 수료를 했거나 아니면 전문대학교 컬리지 같은 데를 다녔는데 이제 2학년, 2년제나 3년제짜리를 다녀서 졸업을 했거나 이미 졸업을 했거나 하면은 그 3학년 편입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편입학은 기존 신입학보다 토픽 레벨이 높아요. 토픽 레벨 4가 있어야 되고 이제 국내 대학교 언어교육원 저희 학교 언어교육원을 다니고 있으면 5급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13일에 원서 접수를 시작할 건데요. 10월 13일에 시작하면 여기 저희 인터내셔널 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배너를 클릭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2번 해놓고 이제 빨간색 체크박스가 있는데 저거를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공지사항을 올려놨어요. 여기 아직 저희가 주소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서 접수 페이지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온라인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접수 기간이 있어요.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월 17일 5시 마감이에요. 마감 이후로는 절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 안에 들어가서 온라인 접수도 하고 전형료 10만 5천 원도 결제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인 이제 서류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 페이지를 올리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 사이트는 이제 UA Apply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회원가입입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 돼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회원가입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먼저 하세요. 뭐 편한 거 한국어, 영어 아무거나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요 페이지로 돌아와가지고 맨 밑에 보면 원서 작성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눌러가지고 원서 작성을 전부 뭐 이름이라든지 본인이 다닌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걸 다 입력하고 다 입력하면은 이제 접수 원서, 미접수 원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전형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전형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 없다. 본인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보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해외에서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외에서 송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해외 송금이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온라인 원서 접수 이 페이지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말을 해주면 해외 송금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프린트기를 사용해서 전부 출력을 해야 됩니다. 전부. 여기 있는 것들이 필수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요. 여기 출력물을 전부 제출한 다음에 본인이 따로 준비한 서류들이랑 같이 묶어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출력해야 되는 것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이거 전부 그냥 눌러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일정은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이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고 서류는 11월 24일까지 받을 것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에 홈페이지 아까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합격자 발표 여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등록. 이때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이때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생각돼서 학생은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될 것이고 자동으로 입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등록 기간도 놓치면 다시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 전형하는 기간은 전부 철저하게 이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정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을 저희가 이제 어학당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절대로 일정을 까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출력물을 프린트하는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이 거기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입학 원서도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전형료 결제를 하면 프린트할 수 있고 1번, 2번, 3번 다 프린트할 수 있는데 추천서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되는 서류예요. 추천서. 추천서는 선생님이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본인의 뭐 어학당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든 아는 선생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추천서는 단지 여러분 이름이 써 있어야 되고 그 선생님이 직접 써야 되고 그 선생님의 사인까지 필요합니다. 사인이 무조건 필요해요. 추천서는 여러분이 미리미리 아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고 언어능력 입증서 이제 토픽 같은 거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증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자 같은 경우에는 쉐신왕이라고 하는 학식만 그 출력 사이트에서 그 쉐신왕 쉘리런정 이제 학력 인증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베트남 학생이나 러시아 학생이나 뭐 다른 외국 학생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영사 인증이나 아포스티유는 여기 국내에 있는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이제 베트남은 여기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해주고요. 러시아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른 국가들도 본인이 찾아보고 이제 이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무조건 영사인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 오시고요. 부모님, 엄마, 아빠 서류는 엄마, 아빠랑 학생이 같이 국적이 표시되어 있는 출생증명서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제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도 되고요. 어쨌든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엄마 국적, 아빠 국적이 다 써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돼서 받아달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여권사본이나 엄마 아빠 신분증도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들 여권사본이나 학생들 신분증도 똑같이 프린트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번이 이제 은행잔고증명서인데 은행잔고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지금 있는 국가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경비가 만약에 이제 국외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된다. 그러면 US 달러로 이제 2만 달러 이상 예치되어 있는 통장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거를 은행을 가서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증명서는 영어로 받아야 되고요. 베트남어 안 되고 영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증명서를 받아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학생들이 국내에 있다. 국내에 있어서 비자를 그냥 국내에서 한국에서 변경을 한다 하면 10,000달러, US 달러로 10,000달러 있으면 됩니다. 10,000달러.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은행잔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발급을 받으세요. 이거는 너무 일찍 받으면 안 됩니다. 편입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신입학 학생들보다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가 필수고 편입학 같은 경우에도 이 서류를 내야 되는데 뭐 어떤 서류를 내냐면 성적증명서 말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 하면은 그냥 졸업증명서 사본 그냥 프린트해서 하나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현재 다니고 있는 중이다 하면 그러면 이제 학생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서류에 똑같이 영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다면 그리고 졸업을 할 예정이면 그냥 사본만 내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만 사본을 갖다 주시면 돼요. 영사 인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본. 그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그 전적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졸업한 대학교의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 졸업증명서가 없으면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대학교의 성적표도 필요하고, 그 대학교를 다녔던 그 모든 서류들은 전부 영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대학교 서류는. 그 서류 제출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절대 한 번 제출한 서류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지원 포기를 하던 다른 대학교를 가든 취소를 하든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변경할 때,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거의 똑같이 있을 거예요.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은행잔고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한 부씩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또 비자 신청할 때 또 내야 돼요. 이거는 방금 말한 서류는 우리한테 내는 거고, 비자 변경할 때 내는 서류는 대사관에다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비자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 같은 거 이제 꼭 한 부씩 더 준비를 해가지고 비자 변경할 때 필요하지 않게 저희가 비자 바꾸는데 써야 돼요 이러면 이래도 저희한테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 부씩 더 준비를 하시고, 영사인증과 아포스티유가 된 서류는 무조건 그 도장이 원본이어야 돼요. 원본. 그러니까 사본에다가 본인 졸업증명서 사본에다가 프린트한 거에다가 영사인증을 받아도 괜찮은데, 그 영사인증을 한 서류는 오리지널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오리지널. 근데 만약에 학생이 자기 본인 졸업증명서에다가 영사인증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저희한테 좀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바로 주면 안 되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영사 인증을 해서 그 프린트에다가 영사 인증이 된 거를 저희한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학생들이 졸업증이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내냐 이러는데, 졸업증이 하나인 걸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졸업증을 복사를 해서 영사 인증을 해서 저희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예 원본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본이 필요한 그런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희한테 무조건 하드 카피로, 종이로 줘야 됩니다. 종이로. 그리고 이제 비자를 굉장히 궁금해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비자는 저희가 하지 않아요. 이제 비자는 따로 부서가 있어서 비자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가 아니라 국제지원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두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비자에 궁금하다, 비자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다, 비자 서류가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다 하면 저희 말고 국제지원팀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자,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티아 학생이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아포스티유 받은 졸업증이 행정실에 있으면 다시 받아야 되냐 물어봤는데, 우선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가끔 보면 학생들이 냈다고 했는데 보면은 복사 보낼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너무 오래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학생 거를 미리 확인을 해볼게요. 해보고 쓸 수 있으면 그거를 다시 이제 쓰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거는. 아이설반 학생이 궁금한 게 있을까요? 자료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서로 똑같아요? 대학원은 비슷한데 여기 우리 학부 서류는 학부 서류 양식이 따로 있고, 대학원은 대학원 서류 양식이 따로 있어서 그거는 저희 대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저희 대학원 선생님은 우리 사무실에 그 문수환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문수환 선생님. 고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면접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오늘은 학부 관련된 설명회예요. 제가 학부 담당자라서 대학원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다 문수환 선생님한테 여쭤보셔야 됩니다. 문수환 선생님. 전화번호는 032-860-8609 거기 전화하시고 이제 문수환 네. 선생님 찾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학생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여기 써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 오늘 요거 PPT 자료는 제가 LTC 그 이나 ACKR 그 LTC 저희 LTC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